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에서 오늘 1933년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1933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데이비드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죠. 인간의 감각이 닿지 않는 미립자의 세계가 점차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양전자는 음전하를 띤 전자와 쌍을 이루는 대칭 관계인 양전하로서 일반 입자와는 특정 성질이 반대인 반물질 입자입니다. 반물질 중 가장 안정된 입자로 알려져 있고요. 1933년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사유의 모험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과학과 철학은 유기적 상호관계로서 과학에 의해 관찰된 세계가 철학적 직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렇게 과학과 철학은 진리, 아름다움, 모험, 예술, 평화 등을 지향하며 문명사회를 구축하죠. 철학자는 완전한 형이상학을 꿈꾸지만 사변적 해석이란 본래 완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법. 따라서 문명의 본질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모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변화를 동화시켜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낙관적인 결론은 이러한 형이상학의 인도를 받는 현실적 실천에 의거해서 문명의 한계는 무한하다고 결론 내리죠. 1933년 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인간의 조건이라 이름 붙인 그림을 그립니다. 열린 창밖의 풍경을 담은 이재류에 놓인 캔버스를 그린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는 사람은 마치 창밖의 풍경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즉, 캔버스가 투명한 유리처럼 묘사되죠. 하지만 캔버스로 가려진 창밖 풍경이 실제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은 단지 캔버스로 가려진 창밖 풍경과 캔버스가 놓인 실내 풍경일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림을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단지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일 뿐이죠. 어디에도 창밖 풍경이나 실내 풍경은 없습니다. 그냥 물감이 칠해진 캔버스일 뿐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을 그린 마그리트의 의도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림은 그림일 뿐인 거죠. 보통 예술에서 이런 접근을 메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메타 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그림 안에서 그림을 통해 건네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1930년에도 같은 제목으로 비슷한 성격의 작품을 제작합니다. 마그리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서 세상을 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속의 재현을 볼 뿐이다. 이 말로 미루어 마그리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 세상은 우리 내면의 표상일 뿐이다 라는 오래된 철학적 명제를 던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현대 미술과 관련해서 이 명제는 세잔느를 위시해서 21세기로 넘어올 때까지 현대 미술의 중심 테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마그리트가 외부의 세상과 내면의 표상이라는 테마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지는 나로서는 별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리트는 1928년경
이미지의 배반이란 제목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파이프를 잘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앞에서 인간의 조건이란 그림을 실체와 표상의 관계와 관련 지었다면 이미지의 배반은 사물과 명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는 메타미술적 측면도 있어서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단지 그림일 뿐이다 라는 언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그리트는 나중에 사과를 그려놓고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파이프 그림을 한 번인가 더 공들여서 그리기도 합니다. 보통 낯설게 하기라는 뜻의 데페이즈망이란 용어로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특징 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사물들을 낯선 조건 속에서 서로 충돌시켜서 이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와 표상 또는 사물과 명칭을 동일시하는 것이 오로지 자연스러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인식작용을 깨뜨리는 마그리트의 의도와도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화가로서 르네 마그리트는 무엇보다도 그림과 그림의 제목 사이에 그림을 보는 사람의 사유를 자극하는 책장을 열어놓는 경향이 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짐작컨대 그를 형이상학적 화가라 불러도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에 그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싶은 그림 제목은 낯설게 하기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목과 작품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려는 감상자의 인지적 관심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작품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적 반응의 여운을 억압하는 그런 부작용을 연출하는 경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짐작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내 경우를 생각해봐도 마그리트 작품들에 내포되어 있는 즉각적으로 감각에 와닿는, 그러니까 디자인적 측면의 참신함이 제목을 접하는 순간 불현듯 애매하고 모호해지면서 오리무중같이 껄끄러운 뒷맛이 남는 경험들이 상당수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이것이 마그리트의 의도였을 수도 다분히 있을 것이겠고요. 르네 마그리트와 비슷한 경향의 미술가들 중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막스 에른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1932년에 작업한 그림 우편배달부 슈발, 팍드 슈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이 그림은 에른스트의 특징적인 콜라주 작업으로서 나로서는 전혀 오리무중은 아니더라도 우편배달부 슈발 씨와 그림의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솔직히 상당 부분 애매모호합니다. 우편배달부 슈발 씨는 실제 인물 페르디낭 슈발임이 분명하지요. 페르디낭 슈발은 33년 동안 우편배달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중에,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주워온 온갖 돌들과 유리조각 등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환상적인 궁전을 손수 쥐어 올린 인물입니다. 그가 지은 이상적인 궁전, 르 빨레 이데알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에도 즉각적인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 사진만으로 접한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어, 아주 매력적인 장소일 거라고는 충분히 짐작됩니다. 페르디낭 슈발의 건축물은 논란의 여지 없이 소박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집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르네 마그리트와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들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편배다부 슈발의 그런 빨래 이데알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다가가도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마그리트의 그림들은 락 앨범의 자켓 디자인에도 영감을 주곤 했는데 내가 젊은 시절 마그리트의 그림이 오리지널인지 전혀 모르고 부담 없이 보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가령 1972년에 결성된 미국 밴드 스틱스의 1977년 앨범 The Grand Illusion 앨범 커버는 마그리트의 1965년 작품 Le Blanc Sing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 백지 위임장 정도 될까요? 이 그림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앨범 커버도 락밴드의 문화적 허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얼마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르네 마그리트의 초기 이 그림이 1927년에 중세의 패닉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좀 심상치 않죠,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이 이미지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1933년에 그린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래, 캔버스가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창밖 풍경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캔버스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 뒤에는 실제 풍경은 어떨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풍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마그리트의 의도가 되풀이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1935년에 같은 제목의 인간의 조건이고요. 같은 방식의 그림입니다. 여기 무게를 잡아주는 듯, 균형을 잡아주는 듯 보이는 이 까만 공 같은 물체도 사실은 그냥 예, 물감으로 칠해진 형상이죠. 예, 이 그림이 1938년에 벽을 뚫고 나오는 뚫어버린 시간인가요? 근데 벽을 뚫고 나오는 벽난로에서 기차를 그렸는데요. 어, 예, 제목과 그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피곤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골콘다라는 제목인데요. 골콘다는 인도에 있는 성체의 도시랍니다. 그림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지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냥 비처럼 겨울비라 하는데 에, 에, 회사에 출근하는 중산층 화이트 칼라의 이미지가 아, 겨울비처럼 떨어지죠. 어떤 느낌 있지 않나요? 자, 이 느낌이 너무 제목하고 상관관계를 따지면 자, 이 그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피곤해집니다. 이 그림은 거대한 전쟁, 아마 제1차 세계대전일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제목의 그림이고요. 어, 그리고 이 그림은 계몽의 시대인데요. 같은 그림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같은 그림 의 모티브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관계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런 제목에 너무 신경 쓰면 불편합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같은 의도의 그림이고요. 또 다시 공들여 그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스틱스의 앨범 자켓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에른스트의 우편 배달부 슈발 그림인데요. 자, 실제로 슈발이 쌓아 올린 환상적인 빨래 이데알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형태의 돌이 처음 이 돌을 주워오면서 이 궁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